네, 안녕하세요. 화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세브란스 피부과의 오병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피부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피부를 지키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피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부암의 원인이 자외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비가 오고 있으신데, 이러면 전 잘 안 발라요. 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한 80% 이상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유리창으로도 좀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가에 앉아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크림을 꼭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출 안 해도 집에서 기본적으로 발라야 되네요. 네, 그것이 이제 피부암이라든지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도 네. 선크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차단제를 바르기 어려우시면 이 자외선 차단하는 유리를 사용한다든지 모자라든지 긴팔, 긴 소매를 입는 것을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또 이 피부암 중에 입술에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흡연하고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네. 네. 항상 궁금했던 게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인데요. 네. 그 자외선 차단을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발라라, SPF 뭐 되게 어려워요.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들어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를 사시면은 SPF 수치라고 해서 햇빛을 보면 홍반이 생기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시간 대비 얼마만큼 차단을 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PF 수치가 15인 제품이 있고 30인 제품이 있고 50인 제품이 있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높은 거를 고가의 제품을 사시게 되는데 네. 사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수치가 네. 15라든지 100이라든지 뭐 93%, 99% 크게 차이가 없는 거로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율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이 자외선 차단제를 권고를 할 때 15 이상 되는 것만 사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 SPF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외선 A도 차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PA 수치라고 해서 뭐 원 포지티브, 투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자외선 A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인지만 확인을 하시고 A와 B를 둘 다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제품들이. 그런데 집에서 바를 때는 SPF가 조금 낮은 걸 발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15 이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자차라고 하는 거는 이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발랐을 때 하얗게 되는 선크림을 이제 너무 싫어요. 무기자차, 네.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유기자차, 여러 이제 새로운 화합물들로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제를 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이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의 FDA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오히려 더 문제를 유발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일 수 있어서 네. 조금 백탁 현상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 자차를 사용하는 것이 네.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보면 좀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어떤 피부에 그런 자극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알러지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백탁 현상을 좀 참아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근데 또 많이 중요하다. 두드리면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저희는 또 햇볕에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도 좀 없애고 좀 새로운 좋은 호르몬들을 이렇게 생성을 시키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하면은 그 햇볕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네. 부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이 발암 과정에서 종양을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쓰게 되면 이 비타민 D라는 것이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것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어떡하냐.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이제 경구로 네. 이렇게 약을 먹거나 매번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다니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로 보충하는 거는 과학 칼슘 혈정이라고 해서 몸에 돌을 만들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경구로 보충하더라도 체내에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이 보고도 있어서 네. 이와 같은 문헌들은 아직 이제 계속 좀 연구 결과가 좀 더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나마 조금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발라야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더라도 이 체포 면적의 8다리 정도로만 좀 조여주더라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는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팔다리를 햇빛에 이렇게 노출시켜 줌으로써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복용과 동등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예방과 자외선 차단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수술 후에 자가 드레싱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오병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